한 달에 한 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북방경제협력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북방이 지식발전소 북방이 1.0 사회자 조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피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과 핫한 경제협력 서프라이즈 TV를 패러디해서 다양한 아제르바이잔의 우수 산업 분야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진과의 커플 레즈킹카 댄스부터 석유 산업의 우수성을 알려준 기름 샤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네, 아주 볼거리가 다양했죠? 네, 맞아요. 아주 볼거리가 다양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은 색다른 방법으로 터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터키에서 온 유학생인 아시나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인이 보고 느낀 터키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 섭외하는데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네, 섭외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트라 아시죠? 코트라는 대한민국 무역투자진흥공사로 우리나라 공기업인데요. 아시나라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 코트라에서 무려 무역 전문가 2분이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터키의 우수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랍니다. 정말 오늘 출연진들 라인업이 빵빵하네요. 대체 터키가 얼마나 우수하길래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다 모실 수 있었던 거죠? 아, 이런 어피치씨, 이렇게 사전 조사도 안 해오고 MC를 보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자, 북방 1.0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오늘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힌트는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눈치를 못 챘다고요? 아, 뭐죠?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그 다리에. 네, 터키의 무궁무진한 발전의 주요 동력인 다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터키는 자원이 매우 풍부해서 섬유, 의류, 농업,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랭킹에 올라서 있습니다. 또 선진국을 바짝 따라잡고 있는 의료기술, 전자상거래 시스템, IT 분야에 과학기술에 대한 야망과 노력이 점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줄 원동력이 된 바로 이것!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야.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야.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야. 요즘 따라 유럽인들 아시안들 둘 다 아닌 둘 다 맞는 너. 터키, 바로 대체 그는 누구? 는 정확히 무슨 사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그 사이.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요성, 유라시아 대륙의 다리 빠밤. 이 다리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주는 진짜 다리와 철도, 조선 등 다양한 인프라의 발전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터키에 앞서 말했던 우수한 산업 분야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challenge, opportunity, 무한한 도전과 기회, 무한 도전, 무한 기회, 이를 이끌어줄 우리 북방이 이의 노력까지. 오늘 다양한 코너로 이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북방 1.0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먼저 소개드려야겠죠? 21살, 나홀로 한국 유학, 도전은 나의 삶, 아시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Please introduce yourself, like your name, ethnicity, or occupation, anything else. 네, 안녕하세요. 제가 터키 사람은 아이시나입니다. 한국에 왔는 지 9개월 됐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생이에요. 그 학교에서 한국말 배우고 다음에 또 그 한국에서 대학교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교로.
So second question is how did you come to Korea? 여학생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생으로 왔습니다. Have you ever had any difficulties since you've moved to Korea? 네, 가끔 예를 들면 그 비자 받았을 때 좀 문제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 혼자 했으니까 학교도 혼자 찾아고 아니면은 그 비자 받았을 때 혼자 다 했으니까 아마 제일 큰 그 문제는 비자였어요.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네, 받을 때 좀 어려웠어요. Then have you ever had any difficulties like living in Korea?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왔는 지 처음 아니니까 4년 전에도 여행을 왔어요, 한국에. 하지만 그냥 특별한 게 한국 아니고 혼자 살니까 태어나서 살 때 조금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urkey and Korea, including culture, economic, society, and more? 우리 비슷한 문화가 있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이 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일하고 돈 모으는 생각이 있으면 하지만 터키에서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또 free 그런 같은 생활이 있으니까 네 아마 큰 차이는 이거 있는 것 같은데요. What do Turkey people or Turkey as a nation think of Korea or Korean people?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한국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투게 아니면 세계 학원도 있어요. 한국말 학원도 있고 거기 한국말 배우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터키 사람은 나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What do you think about how Koreans or maybe Korean people around you think of Turkey or Turkey people? 네, 제가 좀 4년 전에 한국에 올 때 터키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네, 터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세련의 사이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터키 여행으로 갔나 아니면은 학생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엄청 놀랐어요, 진짜. 터키 좋아. 네. Do you have specific points that you think Koreans should know about Turkey? If so, what is it? 아직도 터키는 조금 위험한 나라인지 생각은 않으면은 우리나라 진짜 위험하게요. 우리나라 기업 해외 진출 나를 따르라. 코트라 경제협력통상본부장 윤원석 이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여간 북방 청년위원회 이 서포터즈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겸 뉴욕기반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전 세계 코트라가 86개국 127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 이 무역관을 통해서 세계 시시각각 벌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 또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 기업들한테 전파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면 도움이 될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기회를 발굴해서 어떻게 진출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진출?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왔지?
전 터키 무역관 관장부터 코트라의 기획조정실장까지 김태호 실장.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트라 기획조정실장 김태호라고 합니다. 코트라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그 무역학을 전공해서 당시에 수출 입국 뭐 이런 분위기의 경제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서 맨 처음에 생각한 직장이 코트라였습니다. 터키에서 현장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키를 희망해서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터키의 경우에는 그 유럽하고 뭐 아시아하고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또 한류 관련된 붐도 최근에 일어난다고 해서 한번 시장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터키와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근면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뭐 추진력 있고 한 거로 다들 알려져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키는 그거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론 일부 엘리트에서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다른 쪽에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우리 무역관에서 현지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저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현지 직원들의 처지가 상황이 지금 어디에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급적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면에서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아요. 그 자원이 그 석유 자원만 빼놓고는 나머지 농산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기에는 크게 문제를 안 느끼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아마 한국하고 터키 사람의 기본적인 국민성 출발이 틀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를 중요시 한다든지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점은 한국하고 또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세 분을 모시고 북방 2 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s far as I know, Turkey has known for its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What are Turkey's strengths in those areas? How does it affect the country? 그 터키에서 업감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 우리 옷도 살 때 먼저 업감을 봐요. 어떤 업감을 쓰는지 그 옷은 이쁜지 아닌지 상관없고 하지만 옷감은 너무 하이 퀄리티 같은 경우면 너무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미지 있어요. 그리고 그 너무 옛날부터 오스만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그 옷감을 사고 그 집에서 그 만들고 아직도 예를 들면 우리 엄마도 그 자신 옷을 직접 옷감 사고 그렇게 만들어요. Yeah, every city the tradition clothes is different. That's why the all cities the clothes as 옷감 is different. How Turkey's advantages in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affect Korea?
And specifically, how would it influence young Koreans and what kind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ould they get through this economic cooperation? Yeah, I think the Korean people really care about fashion, I think. So that's why, for example, when you see one designer, you see, yeah, this is France, this is Italy. It's showing to you which countries, yeah, close. So that's why in Turkey also, yeah, we have some kind of special decoration like that. So that's why I think Korean people also, how can I say? Because, for example, when the fashion is being famous in here, it's going to the other countries generally. In Turkey also, for example, yeah, in Korea style, it's coming to Turkey after Korea. Yeah, so that's why I think Korean people can like, yeah, can interest a lot. Oh, okay. For example, when you buy the jean, yeah, because in Turkey we think if you want to buy one thing, if the clothes is really high quality, you can use it for a long time. So you don't need to buy always to getting the shopping and get the new clothes and also Turkey I still have some clothes to using for years or 5 years. Yeah, it's still okay and no any damage or something. Yeah. Why do you think young Koreans should know about Turkey's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strength? Because it's cheap. It is really cheap. Because maybe, and also foreigners coming to Turkey for that, it is pretty cheap. So when you buy too much, it's being more cheaper. So that's why, if you want to make the cheap clothes, yeah, it is good area location. Turkey is good location for that. Well, with high quality and cheap price, Yeah. right? Yeah. So good cooperation, good condition. 터키가 섬유와 의류 산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야들에서의 터키의 강점과 국가적으로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터키는 몇 가지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유럽을 상대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섬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라고 하면 직물이라고 하는 원료 분야하고 최종품인 의류 그 자체의 수출이 있을 수 있는데 터키는 주로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의류 브랜드를 유럽의 저가, 중저가 브랜드를 이제 수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폴리에스터 직물, 이거는 현지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직물은 현재 한국에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교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의류 브랜드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한국 제품을 세일즈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중국하고 경쟁해서 약간 가격 경쟁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긴 하지만 좀 더 소재 직물의 좀 브랜드화 또는 고가화 이런 걸 지향하면서 한다면 아직도 한동안은 한국 직물이 많이 수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터키의 고급 원단인 실크라든지 하는 그런 섬유를 한국에서 들여왔을 때 협력의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교역이라는 거는 우리 수출뿐이 아니라 수입의 경우도 이제 봐야지 될 텐데요. 그러니까 터키에는 직물 분야 중에서도 특히 실크 같은 경우는 현지의 부르사라고 하는 지역 위주로 실크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실크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실크 제품을 만들어서 주변국으로 수출한다든지 하는 교역 형태는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섬유 의류 수출 조합 이킵에 따르면 터키의 섬유 산업 GDP의 10% 산업 생산의 20% 수출의 25% 제조업 인력 공급의 20%를 채용 터키의 주요 산업 분야 터키의 발달된 패션 감각 앤 방직 기술을 바탕 약 2만 5천여 개의 관련 기업 존재인 40만 명 이상의 숙명 근로자 높은 비율의 직접 고용을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도
터키 의류 산업 고객 주문형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엔 낚기 능력. 세계 시장에서도 바이어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인류 선진국들의 생산 공정, 현대식 제조 장비, 숙련된 노동력, 제품의 품질 등 기준에 부합 터키 상품의 브랜드 보증. Turkey is also known for its affluent agricultural background. Would you elaborate more details? The Turkey has every state has the different lands and the different the weather. So that's why, for example, in our country we have 81 cities. So in every state you can agriculture, maybe the fruits or vegetables. So that's why our lands is really big and it's good. That's why. So like soil is good. And We are generally at these days we are getting something from the other countries, but the most of thing is growing up in our country. So that's why. Good. And you said there are 81 cities and they have all different sort of conditions, so you can grow different So that's crops. why, for example, watermelon is coming from just one city, and then, for example, onion is coming from the one city. So that's why, and it is more cheap because we are using our own land. Oh. So you can have like all different kinds of crops and then foods. And and also we are buying everything with the kilo, not one. So that's why, How would this agricultural advantages affect Korea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As you know, the Korea generally gets something from the other countries. So, I just saw in the Korea just for the rice or something. So that's why if the Turkey and Korea work together, it can be good because it's just really high quality. It's delicious and because organic. Because generally it's organic. That's why I think Korean people really care about organic things. So that's why it can be good for you guys. And economic wise, it can be help your economy because the Turkey money is cheap than the Korean money. So that's why you can buy these things cheaper. and as you said, like 1 kilogram. You can,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with a kilo, you should go to Turkey. Like how cheap is it? Like can you describe it? Like for example, like watermelon in season. The whole watermelon, not one piece. The whole is maybe 3,000 won or 4,000 won, and for example, 1 kilo cherry is 1,500, 2,000 kron. 네, 터키가 풍부한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농업면의 우수성이 우리나라와의 북방경제 협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씀해 주세요. 예, 터키는 일조량이나 아니면 수자원 측면에서 아주 좋은 여건에 한국에 비해서 엄청 좋은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생산되는 작물 중에 세계 1위의 작물로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농산물이 풍부한 편입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터키 농업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개량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서 우리 개량된 기술을 가지고 가령 온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의 어떤 한국에서 사용하던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종자를 개량하는 요거를 현지에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2개 정도가 지금 진출을 해서 현지에서 종자 개량 이런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어종을 현지에서 키워서 그 치어 상태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농사의 시작. 역사학자들은 약 11,000년 전부터 농사가 시작되었다고 예상한다. 터키의 중남부에 위치한 차탈흐니크. 차탈흐니크의 원주민 신석기 시대엔 석기 청동기 시대의 과도기의 정착민들의 식단에서 자급 작물인 밀과 보리, 유전학적으로 터키의 동남부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곡물과 일치하는 야생식물 발견. 터키는 농사를 시작한 지구 상의 최초의 나라. 오늘날 터키는 세계 1위 휘즐넛 생산국,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가장 큰 곡물 생산국, 세계 4위의 토마토 생산 국가. 터키는 지금 농업의 긴 역사와 발전으로 다른 나라와의 글로벌 농업 혁신 개발 중. 이그젬플 1. 터키 헤이즐넛 농장 미래 글로벌 농업 혁신 기술 개발. 헤이즐넛 터키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 전 세계 시장에서 터키 헤이즐넛의 점유율 75%. 인 터키 농업 전체 국내 경제에서 상당히 큰 역할. GDP 6% 이상. 터키 노동 인구 20% 농업 부문 종사. 2002년부터 규모가 40% 성장. 2016년 농업 부문 매출이 520억 달러. 2014년 이상 기온 헤이즐넛의 작황. 세계 헤이즐넛 가격이 60% 대규모 행작은 터키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 특히 소규모 재배자 및 생산자는 매우 큰 타격. 파브코인 AG 어그테크 생태계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스위스 츠크 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재. 어그테크란 농업과 기술을 결합한 합성어. 파브코인 AG의 창립자인 개발자. 터키 특별한 의미. 터키의 헤이즐넛 및 아몬드 농장.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의 아몬드 및 호두 농장과 특별한 연결고리. 터키의 헤이즐넛 농부와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농부에게서 얻은 교훈. 전통적인 농사 기법 최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및 분석과학. 현지 농부들의 전통적인 지혜 혁신적인 사물 인터넷 및 블록체인 플랫폼. 세계 인구 성장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발맞출 수 있는 모든 농업 부문의 발전. 파도, 농장 규모의 관계 X. 모든 농부가 파종부터 수확, 배송에 이르는 전 재배 과정을 분석. 현지 재배 상황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그젬플 2. 한국형 버섯 병재배 생산시설. 터키 중앙원예 연구소 경북도 농업기술원. 터키 중앙원예 연구소의 경북도 농업기술원의 협력. 한국형 버섯 병재배 생산시설 첫 수출. 지난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터키 중앙원예 연구소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수출용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과제를 추진. 메타리 버섯 신품종 바위로 탄생. 바위로 메타리와 새송이의 특성을 함께 가진 버섯. 쫄깃하고 아삭하며 새송이보다 비타민C가 6배 높아 항산화 효과해 유럽에서의 시장성. 터키 연구소와 고품질 포도 품종 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협약 체결, 터키의 다양한 포도 유전 자원을 활용한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산 포도를 능가하는 시가 없고 당도가 높은 유라평 포도, 신품종 육성 계획. 국내 버섯 품종이 터키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zet발도둠. 우수하고 풍족한 터키의 농업 환경, 우리나라의 기술, 새로운 유럽 시장 개척, 진출. 아시아 시장부터 유럽 시장,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북방 경제 협력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창출. Please tell us about the strengths of Turkey's medical industry.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이니까 우리 계속 기술이 follow 하고 그러니까 터키에서 예를 들면 암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그런 메디컬 인더스트리 같은 게 네, 많이 프로젝트를 네, 해요. Why is Turkey so popular for its medical tourism? Yes, as I told you before, the Turkey follow the world medical technology kind of. So that's why Turkey spend too much money for that and to improve their medical industry. So that's why and the foreigners also come in our country to be 치료? 네, 치료해. 우리나라에서 치료? 맞아요? 치료. 네, 돈 안 주고 무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그렇게 없는지 들었어요. 네, 우리 돈 안 줘요. 병원에 가시면 그렇게 큰 아프지 않 수술 같은 게 없었으면 네, 안 줘. Discount of it. Yeah, we don't give because we have two types of hospital. One is private, one is government. But generally in government we don't give money. Yeah, and also we have the one type is it is kind of not hospital. It's hospital but also school. Yeah, the students working there, so Okay. this kind of hospital. So that's why in Turkey we generally don't give money for the hospital, and also for the medicine. Yeah, we don't give money much. If you have insurance. So yeah, and when you find a work, the boss need to make you insurance. 알바했으면도 그 회사 꼭 돈이 쳐야 돼요. When you working part time, also your boss needs to pay your because they make medical Like insurance. insurance. Oh, okay. But can foreigner obtain an insurance or is it only for the citizens? Maybe can, but I think it can be more expensive than like Turkish. But I think the Turkey money is cheap, so that's why the money. Okay, it's the exchange rate. Yeah. 터키의 의료 산업의 우수성과 그 의료 산업에서 한국과 협력을 이루었을 때 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료 수준이 높아서 해외로부터 이제 환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모 분야라든지 아니면 성형 분야, 특히 코를 낮추는 이런 분야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볼 적에 최근에 한국 기업들도 그러한 터키에서는 의료 관광 분야를 자기네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고 많이 대형 병원을 짓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건설 같은 데도 그 병원
특정 지역에 병원을 크게 짓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짓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 자체의 진출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수출 이런 분야는 아마도 우리가 그쪽으로 터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탈모. 의학적 의미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바쁜 일상의 스트레스와 여러 고민들로 유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탈모. 예방법도 민간요법도 많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탈모가 심각할 땐 걱정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모발을 회복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대표적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기술, 모발이식. 모발이식이란 후두부에서 자라는 모발의 모낭을 채취해 탈모 부위로 옮겨 심어주는 것, 효과 평생 유지. 후두부에서 자라던 모발이 탈모 부위에서 자라면서 근본적인 모발 회복 진행, 모발의 근본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각적 효과가 한번 이식된 모발은 다시 빠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성장. 현재로서는 탈모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모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발이식이 유일. 기술력 발전, N기술력의 다양화, 수술에 대한 부담, 선호도. 터키의 모발이식 수술, 가격 경쟁력. 3,000모를 이식받는 경우 한국 600만에서 800만원, vs 터키 300만원.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터키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저렴. 터키 수술비, 항공비, 숙박비, 현지 체류비 약 700만원, vs 한국 수술비 1,200만원 예상, EX AC 4,300모 이식. 터키에서는 하루 평균 200회의 모발이식 수술이 진행. 세계 최고 수준, 연 10억 달러 규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터키에서 모발 이식을 받음. 의사들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럽보다 가격이 80% 정도나 저렴. 특히 유럽 탈모 환자들이 터키로 의료 건강 다. Turkey is now considered as one of the popular energy hubs. How come? It is kind of, the Turkey is kind of a bridge, and the gas or something will pass from the Turkey and they will go to the other countries. So it is this kind of project. It's coming from Russia and passing from Turkey and going to the other countries. It is this kind of project. Yeah, and how come? How come it is our government funded? I don't know how come. I meant I think the Turkey location is really good for the makes connections. connection for the other countries, because that's why maybe that they choose Turkey. Turkey is famous for the recent development of its renewable energy industries, like solar energy.
How is it going and how will it support the relationship of Turkey and Korea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네, 아직도 큰 시에서 말고 또 작게 있는 시에서 태양계 겨울에도 계속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랑 그 라이트랑 그 무료 뜨거운 물 쓸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나 그 이모는 집에서 그렇게요. 그 뜨거운 물에 톤온수 안 내서 네 그런 같은 게 아니면 그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네요. 왜냐면 에너지는 너무 비싸서 네, 그렇게 하시면은 그 it's good for the air and also yeah good for your life. Good for your money. What challenges or opportunities will young Koreans get through this cooperation in energy industries? 네, 그 학생들은 그 도쿄에서 공부하고 그 시스템은 그 배우면은 그 나중에 그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시면은 그 시스템에도 여기 쓸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터키가 요즘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에너지 허브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키는 다른 자원은 많은데 석유하고 가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특히 러시아 쪽에서 그걸 많이 가져오는데 몇 년 전인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이제 막혔죠.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생각한 게 터키 위쪽, 러시아 아래쪽에 흑해라는 게 바다가 있는데 그 흑해를 통해서 그 가스를 가지고 와서 터키에서 다시 동유럽 쪽이나 이쪽으로 공급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작업을 현재 생각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터키는 파이프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부가가치를 얼마를 더 얹어서 판다든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굉장히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전이 어떤 발전이 있고 또 한국과 경제 협력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이점이 될지 말씀해 주세요. 터키의 에너지 사정을 보면 지금 현재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사용 증가율이 유럽에서도 가장 탑에 속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현재 터키에서는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원전을 짓는다든지 또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발전소 짓는 거를 많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원전도 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그게 정부 정책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큰 태양광 발전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발전 단지 이런 게 이제 계획되고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한화에서 태양광 발전 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우리 한화가 만드는 태양광 발전이 아마 터키 에너지 수급 사정에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 에너지 사업의 협력으로 생길 도전과 기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화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현지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짓지만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현지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패널 가지고 태양광 단지 발전 단지를 만드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땄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한화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단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발전 단지 이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곳까지 시장으로 생각하고 더 큰 용량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패널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적극성만 가지면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urkey is currently working on developing infrastructure as well, while progress has been made and planned on making. Yeah, the Turkey has so many projects this, for example, the bridge, and now there is the new airport. It's the most biggest airport in the world. It will be. So, and also we open our third bridge in Turkey, and also we have really big harbor in Turkey because generally we are using sea, and the many country ship is the passing from Turkey. So that's why the Turkey is really important location for them. So that's why the Turkey also always try to make or a new project to make it more easy and then more modern. Yeah. How would this affect like relationship with Korea? Like how would this help the cooperation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t can be possible or not, but maybe the Korea, the fish or something is coming from it's growing from in Korea, and maybe it can be to connect going with the Turkey and each other. 우리나라가 터키와 중점적으로 협력을 이뤄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 또 만약에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크게 보면은 터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점이 되게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반면으로는 결의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들이 같이 생활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본다고 하면 터키 시장에, 그래서 저는 그 인프라 시장에,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는 거,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비전 2023 해가지고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타겟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최근에 참가를 해서 큰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 이스탄불의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 해협을 통과하면서 연결시켜주는, 두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게 지금 현재로는 3개의 다리와 그리고 지하 터널 1개가 있는데요. 그 3개 다리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3대교가 한국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SK랑 같이 해서 시공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해저로 자동차 4대가 양방향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거를 SK에서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현지에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Next question. Have you heard abou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네,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다른 나라이랑 과학의 교류를 다 있는 프로젝트 아니면은 그런 웹사이트인지 있어요.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of Korea? 진짜 좋네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관계는 아니면은 improving 그런 것을 너무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What area would be the most effective and successful area of cooperation among the 9 areas of 9 bridge policies, you think? 절도와 power generation 에너지 산업 분야, 에너지 생산 분야.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바쁜 생활에서 사람들은 교통에서 시간이 되는지 좀 쉽지 않아서 이거 있으면은 사람은 더 쉽게
늦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일찍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생각합니다. 파월? 이거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니까 이거는 기술도 너무 improving. 우리 왜 아직도 돈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대안이 있어서 에너지는 우리 혼자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무료 아니면 또 싸게 도와줄 수 있는 생각입니다. Then what area should Korea and Turkey focus on developing or cooperating the most and why? 저울도. 저울도 왜냐면 지금도 이스탄불에서 있는 다 친화절을 기존 한국 사람들이에요. 현대 회사 다예요. 그리고 이스탄불은 많이 사람들은 자신이 자동차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 너무 트랜스포레이션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절도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Then what challenges or opportunities would be given to young Koreans through this cooperation with Turkey? 한국 때 사람들도 young generation 그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합류하는 게 더 좋다면 좋아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If the Korean young generation work with Turkey, and they can work and they can improve themselves with some projects or something. So maybe it can be good for our relationship with Turkey and Korea. Yeah, I think it's a good thing. I think so. 우리나라의 새로운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북방 경제는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세계 지도로 거꾸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하면은 한반도인데 한반도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북한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은 이게 육로나 바다로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동맥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동맥이 통해서 저희가 이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통해서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새로 열리고 이 관문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시장 선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회를 새로 주기 때문에 이 신북방 정책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경쟁력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갖고 우리나라의 응용기술, 산업 응용기술이 접목되면 다른 나라가 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새로운 레버리지를 갖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북방 정책은 그냥 기회뿐만 아니라 이 필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 중점을 두고 이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If the economic cooperation has successfully worked, what advantage would Korea and Turkey get? Yeah, the firstly, it can be good for economy, and also it can be help to make more strong for our relationship because we have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ut if we do that, it will be also economic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order to maximize the succes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urkey and Korea, what efforts do we have to make in terms of government, citizen, or else? The first, of course,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but economical, and the citizen needs to do it. So, for example, the Korean can go to Turkey for study or for work, and the Turkish people come to Korea for the working. Yeah, and for example, as you know, the Korea is good for the technology. If the Turkish come in there, they can learn
how they do it, and they can use this thing in their country, into Turkey. So if the Koreans come to and learn about, for example, art clothes or something, or the arts, and it can after go back to their country, it can help. It's kind of bridge, the common bridge each other. Yeah. Oh, and also like medical, like Korean people. Yeah, and the medical, yeah, because everything is, yeah, okay,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health. That's why, yeah, I think it can be really good for each other. When Korea cooperates with Turkey in those strong industries like ones that we have previously mentioned, and cultural exchange, what effect would young Koreans get? And why do you think young Korean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urkey? Yes, because I think we didn't lose, but we almost lost our culture an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ut for example, if we don't teach the young people how they learn it, so that's why, of course, the project or something can make our relationship more strong. So that's why I think the big thing is the government. Yeah, the government needs to work for that, and the citizen needs to know that. Like citizens have to participate to learn more. Yeah, because if you, for example, yeah, we have the history, and if you don't put that in your books, because in Turkey also in our history lesson we are learning Korean War. Yeah, it has. So and it's also when you, for example, some Osmanlı, because Osmanlı is really old history, so that's why some couple history, if you put your book or something, the young people can get it easily. Would you tell us the reason why we, like Korea and Turkey, have to continue having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what efforts should we make? Yeah, because as I told you before, we have really strong relationship about history, and there's so many Turkish soldiers by then. So, and maybe you guys know that because Turkey didn't go back after war finished, and stay there and help Korea. So that's why I think, yeah, the economy is okay, but the history make us. So that's why. And for example, in Turkey, we say if you don't know your history, you cannot know your future. That's why, yeah, I think we shouldn't lose this. So we should keep it more strong, I think, In order to like actually cooperate. How do the history and economic cooperation relate to each other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urkey and Korea? Yes, the Turkey and the Korea is a brother country. That's why, for example, when you get visa or when you make some job, of course, when you're apply, they are first looking your which country you are. So and your brother country. That's why they don't make the rules hard or difficult. So more easily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So. I think the history is the most effective things for the economy or something. Nice. So what's the visa sort of restriction for Korean in Turkey? Visa? Yeah, like 1 year, as you said. Yeah, it is for the every foreigners, and when you want to stay just for like alien, when you apply, they just give you 1 year. But in Korea, I have student visa, so it is finished when your school finish. And also, for example, I want to live in here, and but I don't want to go to every time the language school or to going to other countries to go back in here. I don't want this, and I want to live there more free or something, and. So that's why I wish the Korea also have this kind of visa for us. It is also the government's
needs to do work for that. Okay, so you want government to see like what countries you're from and actually Yeah. recognize the history. I think it can be more better to live easily in here. I wish. 한국이 터키의 우수한 산업 분야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서 발굴한 뭐 신재생 에너지, 농업, 의료, IT 등과 같은 분야에서 터키와 협력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러한 산업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그 터키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17위 정도 GDP 규모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이 터키는 이 아시아와 또 중동, 유럽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경제가 굉장히 최근에 뭐 이 리라 폭락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했다시피 이 유망 분야로는 그쪽에 어떤 인프라 쪽의 부분, 특히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보건 쪽에 상당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유망하게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요. 이런 시장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신기술하고 접목이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분야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비수적으로 이 전공을 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직접 이런 기업에 취업을 해서 뭐 현지 터키에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 전문가가 돼서 또 터키 현지 기업에도 취업이나 또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분야를 현지에 가서 창업해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러한 이 터키가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터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터키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터키가 중요한 이유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요. 터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도 지도상에 보면 유럽하고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고요. 아마 그러한 장점 때문에 유사 이래로 계속 세계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러한 장점을 계속 유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 분야이고 우리 한국 기업이 터키 시장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터키 시장 자체만이 아니라 터키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아시아나 유럽, 동유럽, CIS,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까지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 그거로서의 터키 시장을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을 터키와 이루었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질 기회와 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회 요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터키하고 경제 협력이 진전되면 한 터키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돼서 새로운 일자리나 비즈니스 기회가 열어지는 게 있고요. 또 터키는 이 지리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이 경제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를 기반으로 꼭 한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를 기반으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이 중동의 GCC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더 많은 확장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다고 보는데, 첫째로 터키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뭐 의료보건이라든지 신재생 부분이라든지 또 IT 기반의 여러 가지 솔루션,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부분이 기존에 있는 터키의 산업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함으로써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이 터키를 제대로 알아야지 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 나라의 뭐 법이나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모르는데 터키는 아시다시피 이 종교적으로도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고 또 이 터키 하면은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이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지역을 연구하고 또 그 말도 언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제도나 또 현지의 네트워크인 그런 인맥도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터키라고 암만 기회가 있어도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단단히 그 시장을 알고 그리고 기회를 발굴해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부적 차원, 시민적 차원, 또 기업적 차원 등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지금 뭐 터키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협력 분야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인프라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떤 대규모 인프라를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터키 정부가 예산이 많아서 터키 정부가 예산 다 대주면서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금을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서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게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데 항상 금융권에서는 그 해수 가능성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터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좀 불안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의 어떤 투자 지원 이런 게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터키를 단순히 터키 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얘기하지만 주변에 중동 시장 그리고 동유럽 또는 중앙아시아 이 주변 상권에 터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이들이 네트워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북아프리카 시장, 뭐 중앙아시아 시장을 진출할 때 이 터키 기업과 같이 조인트로 해서 진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나 자금 그리고 터키의 어떤 노동력 또는 네트워크 하면은 충분히 중앙아시아나 북아프리카 건설 시장, 인프라 시장 같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터키의 우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 청년들이 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터키는 한국 기업들한테 그래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이 200여 개가 현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무실 형태의 진출도 있지만 현지에서 크게 공장을 생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 생산 시설에서는 항상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거나 좀 적극적인 그리고 한번 해외 경험이나 해외에서의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터키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와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터키는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거 이외에도 최근에 한국 기업한테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터키 시장의 중요성은 터키뿐이 아니라 주변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 우리 터키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확장성을 좀 제어하는 제한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한국의 일방적인 수출 초과라는 문제입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무역 역조로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 해에 60억을 수출한다 그러면 수입해 오는 건 한 6억,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정부에서는 항상 우리 공관이라든지 코트라 같은 데를 만나면 무역 역조를 어떻게든지 시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좀 저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이러한 소스 수입선으로서의 터키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할 것만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수출을 하더라도 현지에 어떤 생산 시설을 갖거나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주변국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도 좀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수출하는 것뿐이 아니고 현지에서 생산도 같이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앤 터키 두 형제 드디어 만나다. 양국 정상,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 협력 확대. 2018년 5월 2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 터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고 오랜 친구.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사이. 한국 국민들, 터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로 생각. 에르도안 대통령. 이번 방문을 통해 한터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한 번 더 격상되길 희망. 두 나라 무역 규모 증가 필요. 최근 특별한 관계 X. 이번 방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방위 산업을 필두로 다른 모든 분야의 모든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 이에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교육, 산업, 정보통신, 보건, 의료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 확대 정상회담 후 한터키가 앞으로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 기대. 한터키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미타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 추진과 관련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을 강화 희망. 인구 측면에서 보거나 G20 측면에서 볼 때 한터키의 현재 무역 규모를 능가하는 규모로 확대 발전 가능성다. 방위 산업을 필두로 기술 협약, 무역 규모를 확대. 공동 언론 발표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양국 간 미래 협력에서 과학, 기술 및 R&D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 이들 분야에서 양국 간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양국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한 호기적 경제 협력 증진의 중요한 토대. 한터키 FTA의 틀에 있어서 비스트저 협정을 조속히 바로. 양 정상 이중 과세 방지 협정 개정 및 해운 협정 서명 신속히 완료. 양국 간 호기적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 부산항, 블라디보스토크항, 시베리아 횡단철도, 상페테르스부르크 물류 개통. 2018년 8월 14일 부산항에서 출발한 현대자동차 부품 컨테이너가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내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상페테르스부르크로 가는 물류가 드디어 개통되었다.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통식은 자동차 부품을 선적한 배가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후 시베리아 철도로 블록트레인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는 첫 발차 기념식이었다. 우리나라 기업 현대 글로비스와 러시아 물류회사 페스코가 협약을 맺고 한 번에 64개 컨테이너를 블럭으로 만들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물류 개통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기업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30만 대 자동차 공장 보유하고 있고 약 2,500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중 50%를 현장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우리나라에서 조립해 컨테이너로 울산이나 부산에서 보스토진 항구로 보내고 이를 다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는 장대한 계획 설립 중에 있다. 이번 물류 개통으로 배로 가면 44일이 걸리던 것이 22일로 단축되어 앞으로 일본 등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 물류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신북방정책 후 브릿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시베리아 철도 연결의 1단계 사업의 첫걸음이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오던 프로젝트의 첫 실질적인 결실이다. 이 물류라인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왔던 물류 이동 정책 중 첫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경로는 부산에서 나진항까지 물품을 나르고 시베리아 철도로 옮기는 경로, 세 번째는 북방 정책의 완성 단계인 부산역에서 시작해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 북유럽으로 이송하는 경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고 철도, 가스, 전기, 통신이 북방 경제로 연결시켜 환서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서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알아본 터키와의 협력이 중요한 그가 될 것이다. 터키는 스탄 지역의 맹주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정확히 두 대륙의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 중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한반도 경제구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경로가 연결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협력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날이 머지않았다. We should give some words to young Koreans who are around your age. 네, 제 생각으로 그 사람은 꿈이 있으면은 뭐가 있으면 어떤지 상관없이 그냥 따라주시고 저도 한국에 태어나서 여기 제가 살아있는 제가 나라 아니에요. 제가 그 나라는 국민이 아니니까 태어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없고 쉽게 파는 뭐가 있어요. 태어나서 진짜 역경과 고난 잘 없이는. 잘 살고 싶으면 태어나서 힘든 시간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자고 누구도 그렇게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터키에서도 관심 있었으면 꼭 가세요. 비행기 좀 비싸지만 하지만 그래도 터키 너무 싸서 너무 편하게 여행 갈 수 있어요. 터키 사람들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진짜 터키 사람을 도와주가 아니고 하지만 외국 사람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아니면은 밥 조명 또 많이 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런 게 같은데요. 저도 외국이니까 엄마 가정이랑 같이 안 살아서 식당에서 가면 아줌마들이 모두 저한테 조금 서비스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정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just follow what you're doing. Never give up because nothing is impossible. Thanks.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동력은 바로 우리 인적 자원에 달려 있고 우리나라의 청년이 우리 인적 자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글로벌 지역 전문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활동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 끝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터키는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시장입니다. 나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좋은 편이고 네트워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해서 현지에 한번 같이 진출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도 좋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현지에 누군가와 한번 파트너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터키 이외의 주변국으로까지 같이 시장권을 생각하면서 같이 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분들도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터키의 젊은이들과 한번 연결해서 주변에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like the last clip. 오케이. 네, 저랑 인터뷰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터키 진짜 히스토리 보고 싶으면은, 진짜 유머 보고 싶으면은 터키 진짜 good location for you guys. in the 터키로 갑시다. 네, 진짜 조금 터키 쓰면 인터넷에서 진짜 너무 아름다운 시에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행을 가시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urkey is known for Constantinople/Istanbul. What makes this city so unique? 유물. 여기 1453일에 이스탄불 오스만 아니었어요. 코스탄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티 수탄 메메 오스만은 여기 how can I say 정복하다? 정복? 네, conquer? 네, 정복하고 여기는 오스만이 됐어요. 그리고 하지만 파티 수탄 메메 사후 끝날 때 여기 살아있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면 유물이나 문화이나 절대 안 먹여줬어요. 마음대로 살아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코스탄틴에 있는 유물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네, 너무 improving country, developing country. 하지만 강화문에 가시면은 You still have the tradition. 네, traditional. You can see the history. 터키도 그럴게요. 꼭 이스탄불에 가세요. 진짜 너무 이쁜 나라이고 진짜 유물, 오스만으로부터 있는 유물 보고 싶으면 꼭 이스탄불에 가세요. How would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in terms of IT industry affect each other? Yeah, now in Turkey, most of people using Samsung or LG in their house and in the phone or computer, and we really trust or something about the Korean technology. So that's why we generally prefer this kind of the company for when we are getting something, and also when
my phone is the Korean product. 터키가 근래 IT 산업 발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IT 발전 단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최근 시대 변화를 보면 IT가 전 산업, 전 생활 분야에 응용되고 활용되어지는 게 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키는 기본적인 수준은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는 아직 우리나라 비교하면 한참 아래에 있지만 터키 정부 자체도 IT화가 돼야 된다는 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터키에서는 중간에 4G가 됐다고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4G세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5G로 거치지 않고 직접 가는 뭐 이런 거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그 기술을 갑작스럽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5G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KT가 현지 통신사와 연결돼서 아마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 제휴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도로 진입할 적에 IT 기술이 활용된 뭐 CCTV나 아니면은 속도 체크 그리고 요금 징수 뭐 이런 모든 제반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ITS라고 하는 도로교통망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우리나라 같으면 카드 하나로 여러 개의 결제가 되는데 터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제 시스템,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이런 정도,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하는 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충분히 터키에 접목시키고 우리가 그쪽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I heard e-commerce is booming in Turkey these days. What changes or development have made in terms of e-commerce industries, and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development? 왜냐면 지금은 바쁜 생활에서 사람들은 오늘 백화점에 가고 옷 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필요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같은 게 그렇게 하시면 save the time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마켓에서도 사람들 안 가고 온라인으로 마켓에서 쇼핑 하고 있어요. But like, how was in the past? Did that change a lot? 네, 왜냐면 옛날에 우리 온라인에 별로 안 믿었어요. 페이크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돈을 주면 혹시 배달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it's not improved. 그 사람들도 아직 익숙 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사람들은 웹사이트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But how does Turkey's e-commerce connect to Korea? Is there like international shipping, or is there like, or do a lot of Turkey people like purchase something from Korea or using e-commerce, or how's it? Yeah, because as you know now,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from another country, we are using eBay or something because it's international website and you can find whatever you want and it can ship your country. Yeah, it's taking a time, but it doesn't matter so that's why if there is any website like that from Turkey to Korea, it can be really good for our. Yeah, I think so. Do you think it would be much better if they have the direct shipping from Korea to 네, 왜냐면은 지금 진짜 한국 제품에 코스메틱 관심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독일에서도 제품들이 엄청 비싸요. 진짜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냥 가고 그렇게 쇼핑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터키 사람들도 진짜 한국 제품들 너무 좋아해요. So if Korea and Turkey cooperate in terms of e-commerce, 네. would they get a lot of benefits? 네.
네, 물론이죠. 물론이요. 네, 한국 터키에서 뭐가 아무것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터키에서 한국 제품을 찾아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터키에서. Korean products really good. and 100% 믿을 수 있는 제품이요. 한국 제품들이. 네. 그래요? 네. 그렇게 그렇게 유명하구나. 생각해요. 최근에 터키에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뜨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자상거래 산업 분야에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와 이러한 발전을 이룸으로써 한국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가 열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중동 국가에는 온라인 쇼핑하는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터키의 경우에는 일단 주소지라든지 배달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됐다고 그래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 상거래의 결제 금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특히 고무적인 거는 그 중에 우리나라 11번가가 현지에서 N11이라고 하는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한 3년 전에 코트라가 주도가 돼서 한국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밴더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00개 품목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전자상거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터키에 나름 한류 붐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노래, 한국 가수, 한국 드라마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한류 팬들이 한 2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쇼핑몰 사업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How does the startup or job environment different in Turkey from Korea? Actually, in Turkey, most of people they make their own business because unfortunately, Turkey people don't like to get something from someone. Do it. They don't want to work under really someone. Don't like it. So and also, we always think, I will be my own business boss, and then I will. 그렇게 생각했어요. So is it easy to open a startup? I think so. If you're smart, it is easy. So easy. You don't need to be so smart, but how can I say? You have willingness to work. What's it? You're not so smart, but you're always thinking like. Would you tell us about Turkey's cultural connection with Korea? 사실은 제 생각으로 한국이랑 터키 조금 비슷한 문화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도 아주 아래 앉고 앉아 먹을 때 앉아서 네, 앉아서 그 테이블을 말고 네, 우리도 그렇게 앉아서 밥 먹고 아니면은 우리 집에 없는 사람이면 꼭 밥 만들고 밥 줘고 그런 손님 맞이. 네, 그 손님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문화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알다시피 터키 history 너무 오래부터 old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부터 있는 특별한 문화도 많이 있어요. 혹시 언어적으로도 한국어랑 터키어가 많이 비슷해요? 네, 우리 못 보면 똑같은데요. 사실은 한국 친구들 만날 때 아니 어떻게 한국말 그렇게 잘하시면은 제가 문화는 똑같으니까 우리도 배울 때 그냥 문법은 그것도 쉽게 다른 나라보다도 쉽게 배우고 있어요. How does media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urkey and Korea? 이거 지금 제가
많이 좋은 것이 있는 그 뉴스 같은 게 터키에 대한 별로 못 봤어요. How do you want to media to portray Turkey in Korea? What do you hope? What do you hope to see? 그 당연하죠. 그 한국도 다른 나라들 만들어 놓은 뉴스에 보고 그렇게 터키에 대한 뉴스 만들어요. 하지만 그 제가 먼저 터키에서 있는 뉴스들은 동경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내 영어를 보지 말고 그 다른 나라에서 있는 뉴스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터키 말로 그 한국말에 동경하시면은 또 그 진짜 더 진짜인 정보를 많이 진짜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세대들은 별로 왜 우리 형제 나라인지 아니면은 우리 왜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 이거는 우리 관계를 그 끝나면은 그 너무 슬픈 것이 너무 아까운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또 터키에 대한 문화이고 그것도 다른 게 또 미디어는 많이 일하면 터키 사람들이랑 또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디어가 이제 터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네, 근데 요즘에 여행 같은 게 그 비디오 많이 봐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 왜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나라 그런 같은 다른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메디아이나 그 비디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터키랑 또 많이 같이 일하시면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Like needle arts or mosaic lamp, I can see that Turkish people love craft and they have lots of talents. How does it create Turkey's societal or cultural characteristic as a nation, you think? 네, 그 램프가 우리도 에브루 같은 게 있어요. 물이 있고 물에 그 컬러, 푸드 컬러 그렇게 만드는 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같은 그 이거는 그런 같은 예술들을 오스만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사실은 그 이거는 그 램피도 오스만으로부터 있는 그 우리 나라에 너무 특별한 그거 보시면 아 이거 터키 네 터키가 그렇게 하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도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그림 수업 있어요. 네. 그 우리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별한 그림들도 배우고 아니면은 진짜 이거 배우고 싶으면은 무료 학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학교에서 그 다른 플레이스 가는 필요 없고 그냥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무료 그렇게 수업해요. What do the crafts arts represent and how can they be related to Korea? 저도 하는 친구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예술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그 에브루는 그 아까 말하는 그 그림이 너무 관심이 있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배우고 싶은지 들었어요. 저한테 아니 시영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같은 학원 그런 코र्스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술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한국이랑 같이 일하시면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예술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이 음악이나 그런 같은 게도 관심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예술적인 네 맞아요. 대한민국과 터키의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 그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인과 비즈니스 할 적에 처음에 상담에 앞서서 좀 브레이킹 타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써먹으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준 고마운 국가다라는 말을 하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터키 터키 국민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그 애국심 이런 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 큰 국기 다는 것도 되게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 참여자, 그러니까 퇴직 군인에 대한 이렇게 고마워하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25,000명 뭐 이 정도가 참전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전사했다고도 하는데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적에 그러한 점을 언급해 준다면 상당히 고마워할 거고요.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그 월드컵 2002년 서울 월드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하고 터키가 3, 4위전을 벌였었는데 당시에 그 장면이 터키에 중계방송이 됐는데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3, 4위전 할 적에 서로 경쟁 관계로 서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터키 국기, 큰 국기를 관중석에서 막 흔들고 하는 응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거를 본 터키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월드컵 경기 이때를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비즈니스 잘 풀어가는데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한국과 터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실상은 현지에서 살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뭐 일상생활은 별 큰 무리 없이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그런 쪽에 좀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터키 이 젊은 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우리나라 CJ가 극장 체인을 갖고 나름 거기에서 한 터 합작으로 하는 어떤 영화를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영화를 소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